특수상권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 요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특수상권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 요건이 뭐냐? 첫째, 기본이 탄탄한 브랜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특수상권 요건이 충분히 매력적이니 브랜드는 또는 아이템은 좀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특수상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처음부터 롯데몰이라든지 스타필드라든지 이런 네임밸류가 있는 데들은 그런 브랜드를 아예 뭐 들어가서 창업할 기회를 안 줘버리니까 거기서 걸러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더 입점시켜야 되는 몰들도 있거든요. 그런 몰들은 여러분은 그냥 특수상권 저 몰에 들어가서 장사하면 유동인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왜 브랜드를 선택하는데도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해야 되나, 그러지 않아도 될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 그 몰 측에서 반대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들어와 창업하겠다고 하니까. 이러면 이제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탄탄한 브랜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꼭 굳이 가맹본부가 오래되거나 브랜드가 아주 오래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특수상권에서 창업을 할 때도 적어도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지 그런 걸 판단하고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지, 특수상권 요건이 좋으니까 내가 아무나 가지고 가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이런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기본이 탄탄한 브랜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두 번째, 특수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 이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느냐? 특수상권 측에서도요, 몰 측에서도 아이템이 다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에요. 어떤 몰에 예를 들면 50개의 아이템이 입점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50개의 아이템 중에 어떤 아이템은 몰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고요. 손님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든 아니면 네임밸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든 뭔가 그 몰 자체의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가 하면, 소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네요. 어떤 거냐면 이미 마련된 유동인구에 묻어가는 아이템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몰 입장에서 그 50개의 아이템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은 내가 몰을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아이템인 거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묻어가는 아이템인 거고, 또 어떤 아이템은 구색 갖추기 아이템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안 되더라도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걸 가져가는 거고, 또 어떤 아이템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카페가 꼭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매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에게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의 아이템들도 있는 것이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그 특수상권에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소위 그 특수상권에 꼭 필요한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만큼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쇼핑몰에 대형 쇼핑몰인데 동물병원이 하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물병원이 들어가는데 이 동물병원에서는 어떤 기능을 해줘야 되냐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소위 쇼핑하러 왔다가, 소위 쇼핑하는 데는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사실 반려동물을 아무래도 데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럼 이 반려동물을 맡아줄 때가 필요한데 그 동물병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쇼핑을 하는 동안에 동물병원에다 맡겨두는 기능을 동물병원이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그 쇼핑몰에서 동물병원은 꼭 있어야 되는 업종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업종이 그 특수상권에 꼭 필요한 업종인지 아니면 묻어가는 업종인지 아니면 구색 갖추기 업종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면 훨씬 더 소위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손님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아이템. 여러분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그 같은 맥락이 나오겠지만 어느 지역에 쇼핑몰이 들어갈 때요, 그 지역의 맛집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맛집들을 그 쇼핑몰에 유치하려는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예요. 이게 비슷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에 가면 인터블고라는 호텔이 있어요. 5성급 호텔인데 인터블고 호텔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대구의 그 인터블고 본점이었던 대구의 그 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그 지역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천변에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인터블고 호텔이 있다고요. 규모가 이제 가장 큰 호텔이죠. 근데 그 호텔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호텔을 인수한 회사가 소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회사가 이 인터블고를 인수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인터블고를 인수하기 전에는 소위 호텔의 가동률이 50%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이 어려웠던 거죠. 어려우니까 호텔을 매각하려고 했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 호텔을 인수하면서 어떤 전략을 폈냐면 이 호텔은 외식업체니까 그 전에 호텔은 외부의 관광객들을 받는 호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하고는 별반 관계가 없는 호텔인 것이죠. 그랬는데 이 회사가 그 호텔을 인수하면서 어떤 전략을 폈냐면 우리는 외식업에 강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가장 소위 믿을만하고 맛있고 추천해줄 만한 그런 멋진 음식점을 통해서 소위 대구 시민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 인터블고 호텔을 만들자라고 하는 전략을 설정하고 그 인터블고 대구 그 호텔에 소위 뷔페를 만들어요. 초대형 뷔페를 만드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나 있냐면 서울에서 KTX를 타고 대구에 가서 그 호텔의 뷔페를 먹고 올라오면 KTX 비용이 빠진다라고 느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누군가가 쓰더라고요. 그 정도의 뷔페를 그 인터블고 호텔에다 만들어 놓으니 원래 이 회사는 외식 전문 업체였으니까 인터블고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소위 그 공실률이 20%에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동률이 80%가 넘는 초우량 호텔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수상권이라고 하는 게 몰에 사람들을 오게 해서 충분히 만족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소위 그 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때 꼭 필요한 업종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맛집이라든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으로 알려 있다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뭔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몰에서는 유치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매장을 내가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면 당연히 특수상권에 꼭 필요한 업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개념이 있으면 아이템을 찾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특수상권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특수상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거니까 나는 그 바글바글한 유동인구에 충분히 혜택을 볼 거야. 어찌 보면 카페 같은 게 그런 경우예요. 테이크아웃 카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니까 나는 거기에 카페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카페 같은 경우는 몰 운영자의 친인척한테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잖아요. 그거는 그냥 따는 순간 먹고 사는데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소위 말해서 직접 챙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면 그건 매력이 있는 거죠. 물론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이 그 특수상권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 특수상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위 테이크아웃 카페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같은 카페도 휴게용 카페 같은 경우는요. 입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요. 쇼핑몰에 쇼핑하러 오신 분들이 열심히 쇼핑하다 돌아다니면 힘도 좀 들 거고 이런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카페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을 거기도 하고 때로는 안마의자가 좀 있는 매장에 가가지고 좀 쉬었다 나오고 싶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업종들에 해당되면 특수상권에 꼭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네 번째, 특수상권에서 운영 노하우가 탄탄한 아이템을 선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서 똑같은 본사가 아니다. 특수상권의 매장들을 많이 내서 특수상권에서 매장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있고, 특수상권에 그냥 한 번쯤 들어가 보고 싶어가지고 특수상권을 선택하는 본사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본사를 선택할 거냐 문제예요. 실제로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이런 운영 노하우라고 하는 건 예상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대응 능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위 아이템을 선택할 때는 특수상권에서 운영을 충분히 해봤거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근데 걔네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으면 안 되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듣고 그 노하우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지만, 그런 노하우를 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예를 들면 자꾸 자기네 건 맛있다고만 하더라. 그런 브랜드는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수상권에서의 운영 노하우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가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제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돼요. 15시간 돌아가는 쇼핑몰에 나는 5시간만 장사를 할 수 있다? 물론 가끔씩은요, 그 시간만 장사를 해도 뭐 15시간 장사를 한 것보다 수익성이 좋은 아이템도 있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15시간 동안 바글바글하게 돌아가야 되는 쇼핑몰에 나는 5시간도 채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동률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야 된다면 대단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동률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수상권의 푸드 코너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에 음식점을 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몰에, 소위 푸드 코너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푸드 코너가 아닌데 유명한 자리에 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바보 같은 소위 몰은 없다고요. 왜냐하면 가동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인 영업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